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시죠.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까지 양대지수 6거래 연속 오름세입니다. 어제와 다른 부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하나씩 열어보면서 그 고민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오늘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소부장 위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대형주를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헤드라인 나온 것처럼 40만 원 넘게 외국계 증권사는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하기도 한 오늘이기 때문일 텐데요. 김태선 본부장님께 먼저 이 대형주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려가 컸던 9월인데 반도체가 끌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 건지 긍정적인 뉴스 많이 나오고 지금 드라이브가 오로 갈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강해지고 있거든요. 수급이 이렇게 투톱을 향해 가고 있다. 특별한 의미 부여까지를 해도 되는 자리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덱스 반도체 ETF가 신고가를 찍었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저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놓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강한 시장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다면 일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모자랐다는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대거 코스피 시장에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수급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특히나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음은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저의 나름의 개인적인 고민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1.2% 상승을 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가 거의 3.7%, 4% 가까운 상승을 하는 것 대비 반도체 기존의 강자들, 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라든지 한화비전이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 SNS,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추세가 좋긴 하지만 대형주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 아마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라오는데 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안 나올까라는 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우선은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하나는 긍정적인 시그널. 하지만 경계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SK하이닉스에는 43만 닉스 리포트가 나왔지만 네. 반대로 엔비디아는 7개월 만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같이 나온 오늘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속에 우선 좋은 쪽에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미국장을 놓고 보더라도 브로드컴이 좋다고 하니까 브로드컴으로 우르르 쏠려가는 거고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좋다고 하니까 일단 대형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 오늘이라서 오늘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9월달 뭐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잖아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적어도 이번 주 후반까지 저는 흐름들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고민하고 포트에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사실은 SK하이닉스 쪽의 이야기가 무게 있게 좀 답변이 나온다면 네. SK하이닉스의 시간 그러니까 HBM 쪽에서의 주도력이 견조할 것이다.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HBM이란 키워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 지수에 대한 수급으로 봐야 지금은 맞다라는 형태일까요?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만 보실 게 아니라 니케이라든지 중화권 증시를 함께 보시면 니케이도 사상 최고가이고 네. 중화권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도 사실 이러한 지수에 조금 더 민감하게 분류되는 대형주들에게 이 프로그램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날이지 확실한 명분이 있어서 지금 수급이 과하게 들어오고 있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은 고려해 볼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HBM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조정 나올 때 HBM 때문에 조정 나왔거든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HBM
덕분에 올라간다고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게 일일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엔비디아도 1등의 점유율을 언젠가는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도 그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급락이 나올 거냐 그건 아니지만 일단 상승할 때 쫓아간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보실 때 대표적으로 오늘 상승 강도가 좀 강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PSK홀딩스, PSK 이런 기업들의 출발 위치를 한번 출발 위치를 놓고 고민을 해보면 다 낮은 위치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지금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요 며칠 동안은 추세가 강했었던 SNS테,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를 멈춰봤다가 요 며칠 사이에 그들은 일정 부분 좀 챙기고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그동안에 보지 않았던 종목군들의 수급 이동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이라서 여기에 따른 연속성이 내일 모레 나오는지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금 흐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침 목요일 날 양옵션 만기일, 선물옵션 동시 그렇죠.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수급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주 후반 가서 방향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보자.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래도 가진 이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반도체에 머무를 거고요. 이재현 대표님께는 사실 안 좋을 땐 여러 가지 재료를 끌어다 쓰니까요. 그때 우리가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야기가 미국산 반도체 장비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현 대표님, 미국 쪽에서 삼성, SK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출 연간 단위로 허가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땐 허들이 생긴 거지만 또 그래도 변화, 완화 조짐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주목할 만한 뉴스 플로우일지 영향력 어느 정도로 지금은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아쉬움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영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영향만 보고 많이 완화가 돼서 이게 반도체를 다시 한번 끌어당겨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리포트의 영향과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들 CXL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미콘 타이온에 대한 그런 개막 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소부장 쪽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면 예전보다는 확실히 체력이 좀 세졌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중국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를 했지만 소부장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투자 시계가 더욱더 빨라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장비단의 기업들 먼저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소부장이 그 시간을 잘 메워주고 있었고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으로의 이런 좀 매기가 쏠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좀 긍정적이지 않은 리포트를 냈던 지금 친구가 숀킴 모건스탠리 제 친구는 아니지만 그분이 약간 스탠스의 변화를 줬어요.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던 분인데 그분이 3년 전에 윈터 이즈 커밍을 냈던 분이죠. 근데 이번에 이야기해본 부분들을 보면 지금 낸드 가격, 계약 가격이 우려보다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이 SSD 주문 증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은 투자 사이클에 관련돼서 그리고 앞단에서 끌어주는 대형주들은 지속해서 IB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 또 브로드컴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공백을 또 채워주는 그런 브로드컴 관련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클이 다시 좀 도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부분이 투자에 대해서 그 방향성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어느 쪽 소부장을 보시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보다 전통적인 소부장을 봐야 될지 아니면 앞서 답변 주시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CXL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세미콘 타이완에서 이렇게 본다면 또 신기술이잖아요. 신기술과 전통적인 소부장. 그럼 지금은 어느 쪽에서 기회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CXL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은 약간 먼 기술이다라고도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러니까 HBM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보면 마벨이 이제 호환성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CXL이 지금 호환성 확보라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장 큰 장벽을 좀 해소하는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서버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당분간 CXL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PCB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세가 좀 좋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신텍도 그렇고 오늘 대덕전자, TLB는 뭐 워낙 그동안 고공행진을 해왔던 종목인데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이 안에서 순환매가 소부장 안에서는 좀 계속해서 돌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은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튀고 있는 쪽 강함이 시장의 인식 게임 종목 위주로의 순환매를 활용하자라고 조언 주시는 걸까요?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좀 기존에 우리가 강했던 종목들을 알고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 하면. 근데 그 중에서 아직 안 튄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냥 정말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옥석같이 아직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잡기에는 조금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좋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수급이 번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좀 더 연속적으로 좀 더 길게 이어졌을 때 수급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강자 위주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는 두 분 모두 조성된 상태라는 테두리를 정해주셨고요. 그에 대한 종목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우선적으로 오늘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강한 쪽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마스카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요. 오늘은 대형사가 아니라 기자재 쪽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김태선 본부장님, 기자재를 먼저 질문 드릴게요. 통상 뭐 저희가 조선 간다면 대형주를 질문 드리고 그리고 그럼 기자재는요 이 패턴이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기자재 움직임이 나타납니다만 마스카 영향으로 기자재가 더 갈까요도 궁금한데 지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전통적으로 본부장님과 제가 우선적으로 이야기했던 종목이 변동성이 좀 커졌다면 그렇죠. 계속해서 조금 숨은 종목들, 네.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계속 1군, 2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소외됐던 종목이 더 강하게 튀거든요. 이 네.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맞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신선도가 이제는 점점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저는 놓여 있다고 보이거든요. 안 그랬다면 사실 주인공은 조선이어야 하는데 네. 조선주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지금 고가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또 블록들 이슈도 좀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좀 먼저 출발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 기자재단에서 이제 순환매를 노려보자. 그래서 2주 전에 엔진을 이야기 드렸던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피팅 밸브류를 이제 네. 가지고 나왔고 이제 1주가 지난 현재 시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피팅 밸브류들이 시세를 오전에 다 냈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리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피팅 밸브류가 이제 치솟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나타내고 있어서 우선 저는 이쪽의 섹터도 이제는 순환매의 거의 끝자락에 좀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우리가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있었던 좀 불미스러운 일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합세해서 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 속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됐고 만약에 추후에 정말로 공장이 건설이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또 말을 바꾸면 어떡할까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과의 굉장히 큰 접점이 있었던 프로젝트 관련주들에서 일단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내기에는 다소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만큼은 저는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원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크게 두 가지의 골자예요. 일단 첫 번째, 미국이 아니더라도 삼성중공업은 이미 받아놓은 수주가 워낙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1년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껄끄러운 관계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뒤늦게 올 상반기에는 삼성중공업이 MRO를 안 하는 것이 단점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는 단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어버렸거든요. MRO라고 하는 또 키워드가 붙었을 때 다른 기업들이 MRO 키워드를 붙이고 얼마만큼 올라갔는가, 삼성중공업도 그러면 그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또 투자 심리가 불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조선주 빅4에서 본다면 삼성중공업을 이제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기자재 따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세진중공업. 네. 그러니까 탱크 쪽에서는 세진중공업, 밸브 쪽에서는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광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캔들이 다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쫓아가기보단 이쪽은 조금 더 먼발치에서 이제는 흐름을 지켜봐야 될 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일정 수준은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볼 때 보더라도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 의견을 저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오늘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비슷한 결로 이지은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행제 쪽, 엔진 쪽, 이쪽의 하락폭이 지금 오후로 갈수록 훨씬 더 깊어지고 있어요. 엔진 쪽도요. 한화엔진도 5%, STX 엔진도 7%까지. 그리고 조선 쪽의 대형주도 지금 하락폭이 커집니다. 조금 소폭의 음봉만을 기록했던 한시 구간이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2%나 밀리고요. 현대중공업도 비슷한 깊이로 내리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흐름이 아래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조선주가 지금 호가창이 많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최근에는 오후에도 방향성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준 대표님. 기자재 하락폭 깊어지는 쪽 눈에 띕니다. 그리고 4사도 지금 하락 쪽으로 기운 쪽이 보이거든요. 어떤 신호로 또 다른 우리가 전략의 변화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되는 지금 시점인 걸까요? 지금 뭐 이게 확인된 소식은 아닌데 네. 뭐 2시쯤에 50억 대주주 양도세 발표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시장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의 시세, 그리고 지주사라든지 증권 관련된 종목들, 금융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안 나오면은 또 관련돼서 수급이 다시 한번 이동할 거나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지금 조선주들이 한 번에 밀릴 때 7%, 8% 그냥 확 밀리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자재 관련돼서는 지금 최근에 시세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언제든지 어떤 이슈에 따라서 순간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에 대해서는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에 조선 관련돼서는 아마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시에 뭐 관련돼서 이야기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선을 혹시라도 보고 싶다 하신다면 기자재보다는 저도 삼성중공업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쪽에서 좀 대형주 위주로의 기회를 한번 조선주 보셨던 분들은 대형주 쪽에서의 기회를 모색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장에 한 번 더 수급은 확인해야겠지만 본다면 LNG, 삼성중공업으로 대표님 보신다면 MR보다는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못했던 LNG의 수주량을 채울 것이다라는 이 플로우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뭐 이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신증권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좀 보면 네. 지금 LNG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 긍정에 대한 시각의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좀 나아가는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LNG 관련돼서는 지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뭐 삼성중공업 MRO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MRO와 LNG 둘 다 좀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쪽에, 그러니까 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쪽의 종목들이 아마 좀 시세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삼성중공업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변화 요인까지 봤고요. 정책의 민감도 조금 높아지는 듯한데 이에 대한 키워드는 저희가 4위에서 짚어볼 거고요. 그 전에 오늘 이슈가 있는 2차 전지 내에서 LG화학 중심으로 이야기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 LG화학이 5%까지 현재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화 쪽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오전에 나온 뉴스에 기인한다면 사실 양극재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차 전지라고 봤거든요. 자, LG화학 중심으로 좀 이야기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이 LG화학의 오늘장 움직임에 주목을 해도 될까요? 결국은 도요타 그룹의 계열사가 2대 주주로 합류하게 되면서 미국에서의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IRA 법안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돌파구 마련 축의 하나인 거거든요. 해저 시장이 긍정적으로 이 점을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트리거를 보고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일단 2차 전지로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아쉽나요? 아쉽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LG화학이 움직이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이 덩달아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현재 중요한 시점에서 데스켓 바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고요. 네. 덩달아 이제 또 삼성 SDI까지도 양봉이 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보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혹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이들의 상승력 대비해서 더 커야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흐름이죠. 2차 전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들어왔다면.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LG화학의 단일 이슈, 그러니까 석화, 석유화학 쪽에 대한 에틸렌 공장들, 그러니까 생산 설비 폐쇄 이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이 스프레드 마진이라 그래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수치보다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되었을 때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좀 계산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런데 막상 수익성 발표를 하면 언제나 적자가 나오는 쪽이 지금 석유화학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가지의 지금 상승 요소는 일단 첫 번째 구조조정을 지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이제 3분기에도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움직였을 때 모멘텀이 바로 이 구조조정 개편안의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골자였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만 지금 에틸렌 설비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설비 폐쇄의 어떤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벌써 2,400만 톤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주도하에 1,200만 톤을 올해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공급단의 조절로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어디에서 봤냐면 리튬 쪽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리튬 채굴 기업이 이제 채굴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리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분기와 3분기 초입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봤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데드캣 바운스는 폭 자체가 굉장히 또 작았고 또 한 번 추세가 꺾이니까 다시 살아오지 못하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아직까지 석유화학주들을 공격적으로 담아내기에는 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은 참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한 기업을 좀 꼽아보자면 저는 코오롱 기업 계열을 한번 보시던지 아니면 금호석유 쪽을 보시는 게 수익성 쪽에서는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보다 나은 요소들이 분명히 많으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괜찮지만 그 외에 HS 효성첨단 소재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스터디를 했지만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기에는 현실적인 수요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종목을 잘 압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좋은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면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워낙 강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석화 부분의 구조 조정 그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시선을 조금만 머물러 본다면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삼성 SDI 그래도 과거에 가장 최근이겠습니다. ESS 모멘텀으로 2차 전지가 움직였으니까 또 다른 트리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볼게요. 북미 전시회에서 차세대 ESS 라인업 SDI가 공개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삼성 SDI가 ESS 쪽에서 입지를 공고히 시작해서 하고 있기에 차세대 라인 그러면 부각받을 타이밍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핵심만 들어보죠. 이지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ESS 쪽이 2차 전지 관련돼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에 대한 배제 흐름의 반사이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좋았을 땐 ESS 시장 쪽에 집중돼서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이제 결국에는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EV 쪽 업황의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쪽에 더 무게중심이 최근에는 실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모멘텀적인 부분,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는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이슈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구금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최근에 또 시세가 살짝 꺾여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ESS 이 공개 라인업 공개로 인해서 분위기 자체를 쇄신해 주기에는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용도로 보셔야지 이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 쭉 들어가 봤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시간 가장 궁금한 키워드로 시선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잡아봤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이나 올라간 상태입니다. 일정상으로 본다면 오늘 오후 2시에 국무회의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썰입니다. 돌고 있는 소문인데요.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 발표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2시 전후로 해서 나올 것이다. 이게 카더라로 증권가에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서 조선에서도 살짝 그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1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시장 봐야 될까요? 까다로운 시간대입니다. 자, 본부장님 먼저 봐주시죠. 오전부터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 연속성이 나타났고 지주사도 보는 시각이 우세했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지금은 타고 향해 가면 될까요? 일단 뭐 주식시장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 10억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다 동의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다 보니 너무 이제 섣부르게 좀 판단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물론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단기 급락세는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증권주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의 포인트는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몇 번을 몇 회에 나눠서 할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전 세계 시장도 사실 금리의 방향성이 인하로 가게 되면 증권 시장에는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더 많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증권,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보험 위주로 이렇게 순위대로 저는 어떻게 보면 수혜의 강도를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지주사부터 증권, 보험, 뭐 자사주 비중 여러 가지 키워드를 봤을 때 가장 지금 교집합이 모이면서 그래도 안전판이 있고 메리트가 있는 거는 본부장님의 시선에서는 증권이 될까요? 네. 증권을 그래서 오늘 탑뷰로 가져온 이유이기도 한데 네, 바로 그러면 여기서 원픽 가도록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증권주가 더 낫냐 이게 참 뽑기가 어려워서 어렵다. 일단은 회피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덱스 증권 ETF를 이때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 코덱스를 사용할 때다. 네, 차라리 뭐 미래에셋 증권이 더 나아 보입니다. 키움증권이 나아 보입니다. 이것보다 일단은 코덱스 증권을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코덱스 증권은 손절라인 12,500원의 목표가 15,000원 제시 드렸는데 네. 지금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콕 하나 개별 종목을 하신다면 지금 신영증권과 부국증권 차이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코덱스 증권은 사실은 대주주 양도세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고 지금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리는 부국증권과 신영증권은 자사주 매입 비율이 많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부국증권이 신고가를 갔고 신영증권이 아직 신고가를 가기 직전의 모습이라 만약에 한 종목으로 좀 짧은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부국증권 따라서 신영증권이 간다라는 컨셉으로 이 기업을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추가 전략까지 오늘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덱스 증권의 가격대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네,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12,000원은 이제 손절 라인 잡으시고 1차 목표는 15,000원 그리고 1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17,000원까지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에 대해서 만약에 코덱스를 본다면 어떻게, 그리고 개별 종목을 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략을 주셨어요. 정책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에
50억 정도만 나오면 환호한다라는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지금 전략을 짜도 괜찮은지 한때는 우리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대로 현행 유지면 환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이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지난주보다 높아진 건 맞는지, 그러면 이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지금 구간에서는 전략 고민을 해야 되는지 대표님이 보시는 포인트는요? 저도 증권주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매수해도 된다. 네,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 50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래 있었던 거에서 10억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좀 유동성 자체가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50억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9월 들어서 좀 차분히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선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결국 시장이 다시 한번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9월 달 들어서 생각보다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최고 포식자는 증권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증권주들은 최근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겪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실적도 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증권주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가장 메리트 있는 쪽으로는 증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제약과 함께 K뷰티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은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앞서 조선의 변화 요인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도 정책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수급 변화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궁금해요. 이걸 먼저 캐치해 주셨으니까 제약바이오도 오늘 장에서는 유난히 수급적으로 외면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스탠스도 변경을 해야 될지, 워낙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형 수주가 있었는데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주요 종목이 워낙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슈의 소화력 약해진 구간, 제약바이오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제약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좀 쏠리게 되면서 네. 뭐 특별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도 제약바이오라는 이유로 좀 상승세가 나왔던 맞습니다. 쪽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대응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학회 모멘텀은 계속 될 거예요. 하반기까지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뭔가 임상 결과에 대한 학회 일정이 있다던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사실 제약바이오를 팔 이유는 딱히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따라붙다 보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가 이번에 CPI, PPI 발표 이후에 뭔가 좀 더 명확해지면 세론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선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시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형주 단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간다라고 했을 때는 성장주보다는 좀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돌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은 꼭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도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보유 의견을 좀 유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도 이제 다시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뉴스 민감도 높여야 되는 구간이란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 방면에서 해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이재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